안녕. 자, 지난 시간 우리 알고리즘 의미, 알고리즘 조건, 알고리즘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알고리즘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또는 방법이라고 기억하면 좋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봤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요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쉽고 간결해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했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77%가 얘는 지금 응답이 84개인데 중간에 선생님이 캡처한 거라서 전체가 다 아직 수업을 들은 상태가 아니어서 84개밖에 없고요. 77%가, 이중 친구들 77.4%가 순서도가 제일 간단해 보인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약간 선생님이 약간 답정 너긴 했는데 순서도가 나오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친구들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서 실제로 순서도가 제일 간단해 보였으니까 이렇게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준 것처럼 요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세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순서도가 제일 간단한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세 가지 나와 있지만 일단 순서도의 장점은 수행 과정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도는 제일 간단한 표현 방식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알고리즘 표현 방법이 명확해 보이는지. 우리 알고리즘 조건 5가지 배웠죠. 뭔지 기억나요, 여러분? 입력, 출력, 그리고 수행 가능성, 명확성, 그리고 마지막은 유한성.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명확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떤 표현 방식이 명확해 보이는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사실 순서도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순서대를 안 배운 상태이기도 하고 자연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라는 의미거든요. 표현 방식이. 그래서 자연어가 가장 익숙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연어의 장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단점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92쪽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교과서 폈어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 자연어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일상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의 조건 중 명확성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에서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초기에 많이 쓰지만 이제 이 자연어를 순서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연어가 왜 명확성이 떨어지냐면 우리 샌드위치 만드는 영상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 아빠한테 샌드위치 만드는 레시피를 줬죠. 그때 아빠가 이제 막 빵 윗면이 어딘지 이제 막 모호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를 배울 텐데 일단 순서도를 배우는 이유 첫 번째는 간결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해서, 명확성이 자연어보다는 있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정보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짜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짜놓으면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시키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짜두는 거는 일종의 계획서,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순서도를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순서도의 작성 방법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선생님 PPT 화면 보고요. 1번,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좀 이따가 이 PPT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약속된 기호마다, 도형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수행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 과정의 흐름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이 화살표는 교차할 수 없고요. 중간에 끊기거나 뭐 방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1번 자세히 보기로 했죠. 순서도 기호 이렇게 4가지 가져왔는데 이 도형의 의미들은, 순서도에서 의미들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기호고요. 이제 공통이에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돼요. 이 도형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죠. 선생님 수학쌤한테 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정확한 명칭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그냥 둥사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일게요. 이 둥사, 둥근 모서리 사각형. 둥사의 의미는 시작과 끝이에요. 자, 얘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과 끝. 왜 굳이 있어야 될까? 일단은 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 알고리즘 조건 중에 마지막 5번째 유한성. 끝이 있어야 된다. 종료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알고리즘은. 그래서 요 끝 기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 둥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인데요. 평행사변형. 여러분 그 수학에서 배우죠. 평행사변형. 양쪽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얘는 입력, 출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입력에다가 우리가 뭐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 생각해 보면 이제 그냥 자연어로 표현할 때는 물을 500ml 넣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요 기호를 사용하면은 그냥 요 평행사변형 기호 안에다가 물 500ml라고 적으면 우리는 이제 요걸 배웠기 때문에 물을 500ml 입력하는구나, 넣는구나 라고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출력도 똑같은 기호인데 또 공용으로 사용해요. 근데 출력 기호도 따로 있는데 여러분 도형 많아지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냥 따로 안 적어놓고요. 평행사변형을 입력, 출력으로 공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각형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모르겠으면 사각형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요. 마름모는 모든 변이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죠. 그래서 마름모는 조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질문, 만약 뭐뭐한가 요런 문장이 쓰여집니다. 마름모에. 여기 순서도 보이나요? 그래서 기호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기호로 정해져 있는 기호인데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에도 있죠. 이렇게. 여기 되게 많은 도형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도를 쓸 때는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요 배운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평행사변형, 입력, 출력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출력은 따로 기호가 있어요. 얘거든요. 얘 도형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출력으로 쓰기도 해요. 잘라내고 다시 돌아와서 예시 하나 볼게요. 자, 20과 30을 곱하는 순서도인데요. 우리 교과서 9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시작, 끝,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죠. 둥사.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순서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형이고 기호예요. 항상 모든 순서도 그릴 때는 시작을 그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화살표는 수행 순서로 기호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시작에서부터 화살표 따라서 실행하면 되고요. 순서도는 여러분 또 감이 왔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은 사각형으로 쓴다 했어요. 입력받은 자료를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인 내용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 보면 B에다 30 넣고 C는 A 곱하기 B 해서 C에다 넣었어요. C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지금 평행사변형 있고 C 있는데 얘는 그냥 C라고만 적혀 있지만 C를 출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순서도가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순서도가 제일 간단해요.
도형 기호만 익힌다면 도형도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4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는데 실생활과 알고리즘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실생활에? 선생님이 예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은 집이 쌍문이고 TMI죠. 선생님 부모님은 화성에 있는 동탄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 주말에 이제 동탄에 내려가는데 부모님을 뵈러 가는 방법이 막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쌍문에 사는 친구랑 쌍문에 사는 친구를 동탄에 있는 선생님 부모님 집에 초대한다고 합시다. 뭐 예시가 조금 이상한데 쌍문에 사는 친구를 선생님 동네에 같이 사는 친구를 동탄 집에 초대를 할 거예요. 같이 동탄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오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말로 해볼게요. 일단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을 해요. 2호선 환승을 해서 세정거장 정도 이동해서 을지로 입구역에 내립니다. 그다음 을지로 입구역에 내려서 버스 위치를 확인해요. 을지로 입구역에 내리면 그 출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일단은 1-1번 출구로 가도 되고 5번 출구로 가도 돼요. 1-1번 출구로 가면 선생님이 타야 하는 시외버스의 앞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5번 출구로 가면 좀 뒷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때 버스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버스의 위치를 확인해서 아직 을지로 입구역 전에 버스가 있으면 그러면은 1번 출구로 가면 되겠죠. 1-1번 출구로. 근데 만약에 그 정거장을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5번 출구로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해할 필요는 없고 가는 방법을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를 타고 이제 쭉쭉 지나서 이제 동탄에 내리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친구한테 설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을 할 때랑 이렇게 자연어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주요 포인트는 2번이에요. 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버스의 위치가 을지로 입구역 전이면 1-1번 출구로 간다. 2-2 버스의 위치가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면 5번 출구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거든요. 예를요, 한번 순서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순서도로 표현을 하면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내용은 사각형에 자 시작과 끝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이제 네모 안에 표현하기로 했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마름모 부분인데 버스의 위치가 을지로 입구 전인가 그러면 이게 물음표기 때문에 yes, no 이렇게 두 가지 화살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을지로 입구 전이다. 그러면 1-1번 출구로 나간다. 아니다. 그럼 5번 출구로 나간다. 해서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를 탄다. 끝. 여러분들이 선생님 친구라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뭐 1번 그냥 말로 듣는다. 2번 자연어로 받는다. 3번 순서도로 받는다. 순서도로 받고 싶죠.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표현한 이유는 순서도로 표현하면 좀 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반복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또는 복잡한 순서를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직업이 누군가에게 뭐 안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그냥 이렇게 글로 쓰는 자연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순서도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받는 사람이 전달받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리즘 표현 방식 순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했고 선생님 이 순서도는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회색 상자에 있는 draw.io라는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무료 사이트고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계약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같이 보여줄게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순서도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미두랑에서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해서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야 수업 참여한 거고, 그리고 지난주 Q&A 파일로 올렸으니까 질문한 친구들, 그리고 질문 안 한 친구들도 선생님 마음에 드는 문장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질문 구경하러 가고 선생님 답변도 열심히 썼으니까 꼭 보세요. 하나 더 말하자면 설문조사에 이제 문제들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이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아마 조금 더 짧았을 거예요. 설문조사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